안녕하세요. 루츠댄스 아카데미 대표 겸 현 백성예술대학교 겸임교수 김선엽입니다. 실용댄스로 입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탄 학점은행제와 정식대학교의 차이. 정식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식대학교가 맞고요. 학점은행제 기관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냥 대학교 뒤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글로벌 미래 이렇게 붙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겁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학점은행제와 정식대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게시해두고 있는데요. 다 맞는 말이지만 의미 없는 말들, 또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말들 정리해서 중요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 첫째, 학위 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쪽 다 장사가 안 되면 폐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말들은 좀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서 아주 콤팩트하게 요점만 떼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점은행제는 졸업 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졸업은 100년 만에 하셔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정식대학교는 보편적으로 입학해서 10년 안에 졸업 못하시면 제적이죠. 둘째, 학점은행제는 실기 100%입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정식대학교는 수능, 내신, 실기 등 입학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게 됩니다. 정식 학교들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수시 때는 내신 30%, 실기 70% 정도 반영하는 게 보편적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 학점은행제와 정식대학교의 실용무용과에서 졸업 시에 무용학사, 체육학사, 음악학사, 공연예술학사 등 다양한 학위를 발급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부터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딱히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으실 수 있으시면 이 부분으로 스킵하세요. 이 부분으로 스킵하세요. 자격 취득, 취업, 진학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실용무용으로 대학 전공을 해야지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 시험 전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 실용무용, 무용, 체육, 음악, 공연, 예술에 대한 다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한 전문성을 따지는 채용 자리가 있다면 졸업 증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관련 전문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도 실용무용이나 기타 관련 전공을 해야지만 진학이 가능한 대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건 일반 학사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대학원 진학은 가능하죠. 가뭄에 콩나듯이 예를 들어 중앙대 일반대학원 무용과는 학부에서 무용을 전공한 학생만을 지원 자격으로 한다든지 카이스트 공대 대학원이 공학 지식을 갖췄거나 학부 전공을 공학으로 이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이런 곳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고 대부분은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도 대학원 진학을 합니다. 다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수직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강사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겸임, 전임 등 보다 높은 직급으로 이동할 때는 전공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과에서 일하겠다면 무용 학위를 받는 게 좋긴 합니다만 이도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석사에서 준비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딱히 문제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커리큘럼의 안정성과 정원에 따른 실용무용 과목 증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과거에 표준교육과정에 실용무용에 관련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무용에 관련한 과목들은 전공심화라는 이름으로 따로 교육을 하거나 표준교육과정의 전공 과목들에 녹여서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상당히 많아져 버리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현재에는 실용무용에 관련한 과목들도 표준교육과정에 생겨나고 또 학점은행제 기관들에서 학생들의 실용무용 관련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커리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학교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임의로 교육 과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나 입학 정원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반을 늘릴 수가 없고 자연스레 교과목 설계에 있어서도 과목 수를 마음대로 늘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교수진을 확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정식 학교들이 안정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지만 막상 실용무용 과목 수가 많은 건 학점은행제 기관들이겠죠. 만약에 정식 학교들 중에 정원이 많은 학과가 있다면 그만큼 과목의 선택폭을 넓게 준비할 수 있으니 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겠죠. 보통은 정원을 늘리면 학과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정원을 안 늘렸으면 하지만 학교는 돈을 벌 수 있으니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는 유인이 있어요. 만약에 정식 학교가 정원도 많은데 경쟁률까지 높으면 그러면 대단한 강점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정식 학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각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교내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를 선택할 때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쪽 기관 모두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폐과될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 기관은 학과 단위 혹은 학부 단위의 사업자가 종합교육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부족이나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당해년도에 재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에 바로 폐과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상 정원이 많고 운영이 잘 되어 오던 학점은행제 기관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학교의 경우에 애초에 정원이 적기 때문에 정원 미달이 지속될 경우에 폐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때도 정식 학교는 이미 받아둔 재학생들까지는 졸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 이상 실용무용에 관한 학점은행제와 정식대학교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내용은 2년제 정식대학교와 4년제 학점은행제에 관한 내용으로 2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궁금증을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쓰면 우리 실장님들과 선생님들이 검열을 하셔서 대본을 좀 수정하시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는 어떤 검열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실시간 라이브 Q&A 접속하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Q&A는 3월 8일 월요일 저녁 8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